도 안 했다. 진짜 안 쳐다보셨을까? 그 마음, 그 문장 그대로 읽지 마시고 그 마음. 전주 쪽, 그러면 지금 지도를 보면은요, 전주를 비껴가면 딱 지금 만덕산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제가 가봤어요. 그리고 지도를 이렇게 펼쳐놓고 한번 보세요. 그러면, 대략 그게 만덕산 쪽으로 가게 생겼다라고 딱 그려져요. 그러니까 정산종사님이 말을 잘 들으신 거예요. 나 같으면 한번 슬쩍 전주도 한번 가봤을 판인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고. 그래가지고, 미륵사죠. 거기, 만덕산에 있는 미륵사. 그게 진묵대사가, 수행했던 거예요. 진묵대사가 계신 곳은 전부 다 빈찰이에요, 빈찰. 돈 없는 절. 그래서 저도, 나도 가난한 교당만 다녀볼까? 우리로 말하면 5급지, 6급지? 그럼 나도 진묵대사 같이 되려나? 그런 생각도 지금 했는데, 하여간 그래 갖고 거기도 북향이에요. 북향. 그러니까 햇빛이 잘 안 되는 곳이죠. 일부러 그러셨나? 근데 터가 그렇게밖에 안 나요, 거기도. 근데, 거기에 이제 가다가 거기에 계신 스님을 알게 돼서 정산종사 가시죠? 거기 가세요. 가셔서 거기서 하다가 만난 분이 최도화예요. 최도화 선진 할머니. 최도화를 만나게 되는데, 이 최도화로 통해서 이제 교화에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 교단에 각 교당마다 최도화 할머니 같은 분이 한 분씩 다 계셔야 되는데, 잘 안 계시네요, 이게. 그래서 억지로라도 시켜야 되나? 우리가? 그래서, 가락교당에도 최도화 할머니 같은 분이 계셔야 돼요. 그런데 최도화 할머니가, 박사시와 일타오님이라고 하죠, 우리가. 박사시와 교전, 대종경이 다 나오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뭐라고, 기착관에서 만나요. 가지고, 최도화 할머니가 썰을 풀어요. 생불님이 계신다. 대종사님, 생불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이 박사시님이 듣고, 만나보고 싶을 마음이 날 정도로 썰을 풀었어요. 야, 이 정도는 풀어야 되는데, 우리가. 제가 이렇게 풀어가지고, 막 썰을 풀면은, 야, 교당에 한번 와봐야겠다. 저도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얼마나 썰을 잘 풀으셨으면, 박사시아님이, 뵈러 가야겠다. 그게 어떻게 이전이 됐던지, 근데 이제 박사시아님은 또 그럼 가만히 계셨겠어요? 당신도 당신의 주변에 썰을 다 풀었을 거예요. 주고받고 막 썰을 풀어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최도화님이 딱 보니까 서울에 그래 만나볼 만한 사람들이 있다고 저는 봐요. 요 이야기를 최도화 선지님이 대종사님께 말을 했게요, 안 했게요? 했을 것 같아. 기록은 없어. 근데 아무리 봐도 했어. 비주얼, 고주얼, 정말, 대종사님을 만나면 꼭 그랬대. 그러니까 신기해요. 나이로 보면은 훨씬 근데도 나이가 어리셔도 대종사님 보면 꼭 친정아버지, 다정한 친정아버지죠. 대종사님 우리 인상에 보면 대종사님 엄하게만 보이죠. 실제로 안 그래요. 엄하면 가까이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꽤나 엄해. 그럼 가까이 가요? 안 그래요. 뭘 잘못할 때 뭐라고 하시는 거지. 평소에 참, 정이 많으셨던 거예요. 정이 많으니까, 대종사님 근처에 있으면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데로. 그래서 나도 좀, 그렇게 정이 좀 많으면 좋은데, 저는 참 정이 별로 없어. 그래가지고, 교역자가 되면 정이 많아야 되는데. 근데 대종사님이 그러시는 거니까, 그 안에 비주얼 고주얼 얘기를 다 하셨을 거예요. 이 얘기, 저 얘기만.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그걸 듣고, 대종사님은 참 공부를 어떻게 하시냐면요. 책으로도 하세요. 근데 사람들 말 속에서 다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뭔가
이렇게 정보잖아요, 정보. 그것도 정보잖아요, 요즘. 정보를 들으시고, 이게 숙세의 인연이 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대종사님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도화님을 앞세워가지고 정산종사, 그 다음에 서중환, 그리고 전음광, 이런 분들과 같이 1위역, 그때 1위역이 지금 1위역이 아니에요. 정거장이지. 1위 정거장. 쉽게 말하면 옛날 그 정거장 있잖아요. 옛날은 막 그 열차 타고 가면 조금 가다 쉬고, 요즘 버스 쉬듯이 쉬어. 이게 요즘 말하면 기차버스야. 기차버스. 이렇게 가잖아요. 정거장, 작은 정거장. 그 정거장에서 타고 지금 한강철도를 칙칙폭폭 건너서 지금 옛날에는 남대문 정거장이라고 했던데 내려서 처음 서울의 인연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정말 장대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나중에 우리는 드라마로 만들어야 될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때 서울 한강철교를 넘어갈 때 소태산 대종사는 어떤 마음을 품으셨을까? 자, 이제 강을 넘어갑니다. 항상 거대한 일을 할 때는 항상 물을 건너갑니다. 물을 하나 넘어가요. 물을 건너가기 전과 물을 건너간 이유는 세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생과 저 생도 죽음의 길에서도 그 물길을 건너가요. 황천길, 그렇죠. 기독교도 요단강 있잖아요. 괜히 왜 그 요단강은 뭐 동네 개천이 돼요. 가보면 실망감을 이루 말할 수 없대. 그 기독교인들이 가장 실망한 것이 성경에서 요단강 엎치면 가보니까 우리 동네 개천보다도 이런데요. 그러니까 우리 현재 옛날 어른들도 그 돌아가시면 안개 피고 하다가 이 검정 옷 입으신 오셔가지고 저승사자가 오셔가지고 배를 타시오 해가지고 배 타고 이렇게 건너가잖아요. 이게 대종사님은 그런데 이런 그 세계가 아니라 현생 우리의 삶에서 한강을 건너면서 당신이 대각하신 그 뜻을 펼이라라는, 그리고 그것을 총도가 건설되기도 전에 서울 오신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어떤 것. 이러한 대종사님의 행보가 지금 현재 원불교 교단사에 잘 안 밝혀 있습니다. 이게 아쉬워요. 이 지점이 있단 말이에요. 이 웅지가 있단 말이에요. 서울을 오시면서 대종사님의 대각을 이해할 필요 있어요. 대종사님의 대각은 단순한 대각이 아니에요. 이걸 이름 짓기를 대원정각이라는 말이 있어요. 대원정각은 이론상의 진리를 크게, 이론상의 진리, 이걸 대원이에요. 진리를 대각했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론상의 진리를 대각했다는 말에 한번 더 좀 생각해 볼 것은, 저는 그래서 이것을 정신개벽의 대각이라는 말을 써봅니다. 기존의 대각자의 그 내용에 약간 결이 다른 것이 있어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그 기반 위에서의 대각입니다. 이건 달라요. 정신개벽은요, 물질 개벽은요, 기존에 없는 거였어요. 세상에 지금까지 물질은 있었어요. 그러나 대종사님 당대에는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물질이 개벽되는 시대였어요. 지금은 더 무섭죠. 향후 어떻게 물질 개벽이 될지 상상도 못합니다. 이런 시대를 향도하고 이런 물질 개벽을 잘 선용하고, 그러면서 이 물질 개벽을 항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정신 개벽을 이 세계에 펼이라. 어마어마한 꿈입니다. 이건 우리 원불교 교도님들도 대부분 그런 거 하면은 나하고 관계없어, 다 물러납니다. 대종사님이 용신법이라고 말해요. 여기 보면 교육품에 용신법 나와요. 용신법도 단순히 마음 하나 잘 쓰는 것이 용신법이 아니라요, 물질 개벽 시대에 이 물질을 선용하고 또 이 물질을 항복받는 그러한 마음 공부를 하자는 것이 용신법이에요. 그것은 현재 교육품에 그대로
실려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 읽을 뿐이에요. 교무도 책임이 커요. 저희의 선진님 책임도 커요. 대종사님 말씀에 그렇게 써져 있어요. 써져 있는데 그걸 그렇게 못 읽은 겁니다. 우리가. 그 뜻을 물질 현재 그 당대에 조선 일제 강점기 시대에 물질 문명을 당신이 직접 체험하고, 기존에도 많이 공부를 하시죠. 그러나, 그때 한국, 일제 강점기의 물질 문명의 어찌 보면 중심지죠. 중심지를 우회할 수 없었던 게 소태산. 그러니까, 익산총부를 건설하는 이제 건물이 들어서기도 전에, 익산총부 지금 터를 정하기도 전에 서울로 오신 거고, 이건 정면 승부입니다. 오셔서 물질 개벽의 현상도 다 보시고 여러 가지, 그리고 이곳에서 또 교화의 인연을 찾았던 것이죠. 교화의 인연을. 자,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는 단순히 그럼 서울을 어떻게 봐야 돼요? 서울을. 대종사님이 교법을 실현하는데 서울은요, 어마무시한 곳입니다. 근데 마치 이제 최근에서야 서울에 우리가 교화를 한다든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대종사님이 쉽게 말해서 공개적으로 익산총부 건설이라는 것은 익산총부에 한정되지 않고 정말 익산총부하고 어찌 보면은 같이 움직인 곳이 서울인 것이죠. 그래서 서울의 역할을 등한히 한다는 것은 사실은 익산총부를 건설해서 불법연구회를 공개적으로 열었다는 것도 어쩌면 이해를 잘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대종사님 무엇을 하시려고 하셨는지. 그래서 서울 교화, 대종사님 서울에 오신 그 뜻은 첫째도 물질이 개벽되는 시대를 향도할 수 있고, 그 말은 또 더 풀어보면 물질 개벽을 선용할 수 있고, 그러면서 또 이 물질을 항복시킬 수 있는, 선용과 항복을 같이 합니다. 선용은 잘 쓰는 데 있다고 한다면 항복은 그걸 근본적으로 극복하는 것도 있어요. 이것을 하기 위한 소태산의 포부와 경륜을 서울에서부터 시작해 갔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고, 제가 몇 시까지 하면 됩니까? 11시 반입니다. 11시 반? 예. 네. 좀 넘어도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엄청 중요하죠. 서울은 그리고 서울이라는 곳에서 대종사님은 정말로 그 제도, 우리 이제 대종사님 하면은 조직이 만들어지면 제도 뭔가 이런 게 필요해요. 이런 걸 서울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다른 데로 다 이렇게 전파시켰던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럼 왜 그렇게 하셨겠어? 대종사님 여기서도 한번 해보고. 그렇지. 요즘 서울공화국이잖아요. 요즘 뉴스 보니까 서울을 더 키운다고 하고, 지방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들어. 이게 진짜 어찌라는 거야, 이게 도대체. 요 일대로 전부 다 와서 살아라는 소리예요. 뭐예요, 이게. 이게 이유가 있겠죠. 그것도 나름대로. 여기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지방에 있는 사람은 그거 들으면 꼭, 뭐라고 할까, 꼭 외면받고 꼭 대한민국 사람 아닌 것 같아. 하여간 그런 건 지역에 사는 데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단, 이제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 어찌 보면 대종사님이 지금 서울에다가 모든 제도 방법을 다 그냥 서울에서 해봐요. 왜 그럴까요? 서울을 리트머스 시험지 같이 뭔가 반응지 있죠, 반응지. 이렇게 해보고, 그건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이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하필 서울이냐? 많아요, 제도.
그 서울에서 했던 거 아마 교우님하고 공부하셨죠? 서울에서 했던 거 너무 많죠? 제가 이 시간에 이 귀중한 시간에 이걸 뭐 재복습할 필요는 없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대종사님은 서울에 이 많은 제도들을 시행을 해보고 거기서 맛을 보면 간을 맞춰보고 음식을 하면 간 맞추잖아요. 이게 짜냐? 너무 싱겁냐? 저는 좀 싱겁게 먹는 스타일인가 봐. 근데 요즘은 다 맛이 세요. 뭐 다 바깥에 음식들 보면은 이렇게. 그래 대중들한테 맞추는 건 제가 싱겁게 먹는다고 해서 대중들한테 내놓으면서나 싱겁게 먹는 게 좋으니까 다 그렇게 드세요? 그러면은 대중이 다 좋아해요? 안 좋아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또 짠 걸 좋아해요. 맛이란 건 이 정도 이렇게 강한 맛으로 먹어야지. 이렇게 되면 대중들이 좋아해요. 좋은 사람도 있지만 상당 사람은 안 좋아. 그러니까 대중에 맞추려면 어느 지점을 이렇게 가야 하잖아요. 간을 잘 맞춰야 하잖아요. 근데 그 기준처가 제가 볼 때 다를 거예요. 지역에 따라서도. 근데 서울에 맞췄다, 해보셨다는 것은 저는 이게 물질 문명의 기준을 맞춰보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요. 앞으로 물질 문명 시대가 더 막 하는데 거기에 적합한 그 다음에 그것을 향도할 수 있는 정신개벽을 하려면은 그 간 맞춤 정도를 서울에다가 맞춰보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 그래요.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서울만 해도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공주 구타원님만 해도 신여성에 속해. 신여성이라는 말이 신여성이 그 당대 어떤 역할인가 그걸 좀 보셔야죠. 옛날 구습이라고 했죠. 옛날 풍습을 뭐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 노력이 있죠. 그러니까 새로운 조류. 지금으로 말하면은 더 MZ세대에 가까운 지금 젊은 20, 30대에 가까운 사고 그 기준을 두고 하는 거예요. 지금같이 저도 이제 이제 MZ세대에서 보면은 뭔데? 아저씨야, 아저씨. 진짜 상대하기 어려운 아저씨야. 뭐 그렇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최소한 지금 감각으로 하면 MZ세대에 그래도 그 공감이 될 수 있는 그 측면이 있다고 봐요. 이제 이런 걸 이게 왜 중요하냐면 대종사님이 그 당대 때 어떻게 이걸 해갔는가를 좀 읽어야, 해석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도 그냥 예를 들어서 교당에 60대, 70대가 많다고 해서 모든 정책이나 입안이 60대, 70대 맞추는 게 마치 타당한 것이냐, 맞는 것이냐 말하면은 지금이야 그러겠죠. 지금 그러니까 정치가 그러잖아요. 일본도 그래요. 노인 인구가 많으니까요. 돈이나 정치적 모든 것이 어디로 가요? 노인들 그쪽으로 다가. 우리나라도 그런 편. 우리나라도 선거철 되면은 노인정이라든지 뭐 그런데 정치 안 했다가는 떨어져 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고 붙지랑 정치란 게 그랬잖아요. 정치를 갖고 옳은 것만 갖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그 표가 돼야 되잖아요. 표가 돼야 정치가 되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대종사님의 가치를 만일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해버리면 대종사님 가치가 이제 숨어버리죠. 숨어버린 게 아니라 이렇게 덮어지는 거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 시대. 신여성들 또는 그때 노인이 돼도 신구의 조화, 뭐 이런 것을 맞출 때 서울이 타당하다고 보신 것 같아요. 또, 아까 말한 대로 서울은 물질 문명이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그러니까 거기에, 앞으로 미래 시대는 그럴 것이니까, 거기에 맞춘 제도,
거기에 그것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정신개벽을 할 수 있는 제도 이런 것을 시도했다고 봅니다. 이거 하나만 저희들이 봐도 서울은 중요한 곳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내년이 서울 100주년이 되는데 이제 뭐 성지순례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지금 사실은 총부에서도 현재 총부 익산총부 건설 100주년이니까 월요일 날 제가 2시간을 강의를 하고 1시간씩 2시간. 그래서 거기서요 주구장창 제가 떠드는 말이 있어요. 제발 이것만 해주세요. 거기에 대한 정보는 많이 몰라도 됩니다.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알면 더 좋고.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 제발 총부에 법문순례를 해 주십시오. 법문. 소태산 대종사의 법문이 살아있지 않으면 그곳에 아무리 많은 정보와 장엄이 돼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까지는 아니죠. 크게 소용이 없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님이 익산총부에서 소태산 대종사님은 어디에만 계시냐 하면 성탑에만 있어요. 대종사님 성탑. 뽀로로 갖고 성탑 인사하고 화딱지가 나. 대종사님이 거의 안 계세요. 대종사님 성에 가 계시지. 대종사님은 법문에 계세요. 그 법문이 설해진 무수한 법문들이 지금 익산총부의 그 금강원, 공회당, 영춘원이라고 하기도 하고 지금 현판 종법실이라고 붙어 있죠. 이런 데는 수도 없는 우리 대종경에서 볼 수 있는 법문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법문을 직접 읽어보고 하는 것이 진정한 그 순례가 되지. 거기는 그냥 뭐 바람 지나가듯이 쉬 지나가고 성탑에 가고 우리 집안 잘 되게 해주십시오. 사진 찍긴 좋지. 성탑은 또 가면서는 성비는 또 안 읽어봐요. 옆에 밑에 바로 밑에 대종사님 성비 있죠? 거기는 정말 정산종사님이 그 대종사님을 밝히는 명문이에요. 그럼 그거라도 읽어보면 또 그나마 좀 괜찮은데 거기도 패스. 우리 욕구의 충족의 대상으로 대종사님이 있죠. 내 욕망을 내 욕구를 충족해달라는 거죠. 대종사님 바빠서요. 다 가지도 못해요. 못 가셔요. 총부도요. 하나 예를 들어봅시다. 총부의 아이들이 문안 인사를 드린다고. 이제 총부라는 건 지금은 전부 다 지금 해가지고 그 어찌 보면 그냥 그제 옛날에는 총부는 어느 공간은 공적 공간이고 어느 공간은 사가들이 막 있었어요. 사가들이 그 빽빽해요. 옛날 사진 보면은 그 사가들 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어디냐? 지금 반백년 기념관에서 화장실 사이에 길 있죠. 그게 옛날에 그 다니는 요즘 말하면 국도라고 해야 되나? 그 마을 다니면 길 있죠. 옛날 길 시골 우리 가면 그 집에 가고 막 그러잖아. 그런 길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보면 거기 옛날에 사진 찍어놓은 것도 나와요. 그 저쪽 건너편에서 총부를 찍어놓은 사진. 그래서 그런 사진을 통해서 옛날 모습을 거의 나름대로 복기를 갈 수가 있어요. 지금. 근데 그러니까 이제 총부에 재가 출가 이게 그 출가의 그 자식들 있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리고 총부에 살았던 그 자녀들이 공부를 겁나게 잘했어요. 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또 대종사님이 이뻐하시고
그 대우사님 이뻐하지 않았으면 애들이 찾아다녔겠어요? 안 찾아다녔겠어요? 안 찾아갔지. 안 찾아갔지. 대종사님 그러니까 예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대종사님 상도 좀 굉장히 그 대종사님 평소에 인자하시고 다 담아내고 그러신 분이에요. 대종사님 닮으면 우리가, 저도 그래요. 저도 이제 나이가 더 먹어가면 대종사님 같이 그 세대를 불문하고 다 이렇게 이 주변에 이렇게 있게끔, 그리고 뭔가 문제가 있으면 엄하게 이렇게 말할 때는 엄하게 말한 것은 양념같이 어찌다 이렇게 하고, 평소에는 이렇게 따뜻하고, 참 그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총부의 아이들이 대종사님한테 이제 아침에 문안 인사 드린다고 이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5시, 이제 총부 5시 일어나잖아요. 5시 미리 갖고 대종사님, 지금 대종사님 그 종법실이라고 붙어 있는 그 건물에 그 영정이 있어요. 그 칸에 대종사님이 주무셨어요. 그러니까 저쪽 뒤에 문창이 있어요. 문창 뒤쪽 화장실 있는 쪽으로 거기 가서 이제 애들 와갖고 대종사님한테 인사를 올리기 시작한 거야. 지금의 구조실? 예, 지금 구조실이라고 종법실이라고 합니다. 예, 공식 명칭이 옛날에 구조실이라고도 하고, 거기서 인사를 드리기 시작하니까 애들이 경쟁이 붙었어. 공부를 잘하잖아. 그러니까 뭐든지 하면은 잘하려고 해, 애들이 다. 총부의 아이들이, 내가 총부의 아이들하고 뭐 다 그분 돌아가시고 막 그러시는 분들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이제 그때 당대의 상황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종사님도 이쁘기도 하다가 이제 얘가 이제 그게 막 지금 주무시고 한참 주무셔야 될 텐데 와가지고 이제 인사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놈들.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문안 인사 금지령 이제 그걸 보면, 자 그건 역사적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요 총부 순례를 하면요 우리가 총부의 아이들이 돼볼 필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요 총부의 아이가 돼갖고요 대종사님 명정 앞에서요 다 인사를 드리고요, 저 아무개 어느 교당에 다니고 있고 참 인사드릴 필요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총부 가면 총부의 아이들이 한번 돼봐야죠. 우리가 근다고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냥 수르륵 가버려요. 바람보다 빨리? 진짜 바람보다 빠른 것 같아. 내가 이게 보면은 우리가, 그리고 또 보세요. 대종사님이 거기 그 벽장 있어요. 지금 종법실 안에 가면 대종사님 그 사람 만나서 이렇게 응접도 하고 총부에 많은 어른들이 거기 와서 회의도 하고 그랬던 공간이에요. 그런 걸 알면요 그 공간이 정말 따뜻한 곳이죠. 말도 못하게. 그러면 그 공간에서 벽장에서요 교무님이 미리 거기다가 맛있는 과자도 넣고 뭐 떡도 넣고 해서 대종사님이 거기 교전에 나오죠. 아이가 인사, 그러니까 가서 잠깐 기다려라고 가서 과자를 가져와서 주고 약속을 지켰다. 그게 대종경이 나오죠. 그 현장이 대략 지금 보면 구정원이라고 있어요. 구정원에서 지금 나가는 데 보면 소나무 이렇게 로타리가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소나무 있어요. 가면 지금 교정원장실하고 그 사이에요. 원래 교정원 사이를 전 하운관이라고 하는데 양하운 사모님, 십타원님이 그 사줬던 그래서 저는 그 양하운에서 하운관 이렇게 저는 불러요. 근데 다들 한관이라 안 하고 뭐 숭산원 뭐 아들이 중요합니까? 엄마가 중요합니까? 숭산님이 그 양하운 사모님 아들이잖아요. 엄마가 중요해요. 그리고 그건 분명히 정토의 공간이었어요. 대종사님 정토니까 양하운 사모님이, 그러니까 하운관이라 불러야 맞습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명칭 짓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운관이라고 불러야 돼요. 근데 그 앞에 그 대종사님이 벽장에서 주니까 우리도 그 교무님이 한번 가시면 거기다가 선물 해가지고 성지순례 오느라고 수고했다고 꺼내가지고 과자도 하나씩 주고, 내가 대종사님한테 받아 먹었던 게 선물 받았다. 이런 것도 좀 해보고요. 할 게 많아요. 공회당이요?
공회당은요, 거기서 일원상 개성도 설하셨죠. 교리도도 발표하셨죠. 일원상 법어도 거기서 정산종사 보고 또 붙여놓고 정산종사 아니다. 그 교리도가 그리고 거기 그 일원상 법어도 주산종사가 이렇게 써요. 뭐 그런 거 기사 또 하여간 뭐 정보야 약간 오류가 생길 수 있지만 그렇다 쳐요. 그렇지만 자 개성, 교리도, 일원상 법어 이런 게 지금 공회당에서 그 외에도 뭐 무수히 많아요. 다 논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게 그 불법연구의 선빵이었지 않습니까? 선빵. 익산총구의 선빵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가서 그래도 모두 한 곳씩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개성도 써보고 성지순례가 쓸 수 있잖아요. 교리도도 그려보고 보고 베끼는 거지. 시간 없어요. 시간 없으면 그것만 하고 가세요. 그냥. 안 그러면 미리 해갖고 가가지고 미리 해서 다 가지고 거기서 캘리그라프인가요? 그걸로 개성도 다 써봐갖고 거기서 전시하고 사진 한번 찍고 이렇게 해야죠 우리가. 그러니까 다 시간 없어가지고 거기는 그냥 바람보다 빨리 지나가. 바람보다. 그러면은 어찌 되는 거야? 이게 거기 익산총구를 그렇게 하듯이 서울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는 소리입니다. 시간 없다고? 그러면 이번에는 거기만 가세요. 성지순례요. 하루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독입니다. 그냥 이번에는 저기만 그래 주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 소태산 대종사의 법설이 울리도록 제발 해주세요. 4대가 이제 시작해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반성했어요. 왜냐하면 익산총부나 성지에 대한 뭐 설명이나 그것도 뭐 성지에 대한 책도 제가 오물간에서 뭐 손에 꼽을 정도로 많이 쓴 사람이지만 뭐가 잘못됐구나라는 생각을 어느 날 했어요. 그랬더니 본인은 아닌 것 같은데 대종사님의 법설이 없는 거예요. 법설 얘기하죠. 법문이 안 살아나는 것이 뭔 의미가 있습니까? 4대는 이 서울 지역에 우리가 대종사님의 자취가 있는 공간에 법설이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그 법문을 읽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맛배기로 앞으로 한 30분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아서 너무 법문을 많이 하면 또 지루해 하시더라고요. 저는 좋아서 막 했더니 지루한가 봐. 내가 좋은 것이 꼭 상대방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적당히 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법설을 말해보겠습니다. 제가 요 책 소태산 서울을 품다. 이 책을 쓰게 된 것이 여기 계신 지승님 영향도 있어요. 뭐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쓰려고는 했는데 이렇게 빨리 쓰려고 생각을 안 했는데 빨리 앞당겨서 쓰게 된 거죠. 제가 이제 공부했던 내용들을 최대한 이 안에다 넣었더니 이렇게 벽돌책이 되는 거예요. 벽돌책. 책을 만들면 벽돌이 되어버려서 이게 걱정인데 이게 이제 보세요. 대종사님의 법문이 있는데 법문은요 정전 공부가 안 되면 법문이 읽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읽는다고 읽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정전 공부를 항상 같이 해주셔야 돼요. 제가 이 책 72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처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서 이 법문이 언제냐면 원기 9년 음력 10월 26일 10시인데 이게 민자연화 이성각 이공주 모녀죠. 이게 민자연화가 이공주 모친이고요. 이성각이 이공주 언니라고죠. 언니 이렇게 되죠. 이분들이 대종사님을 이제 뵙고
문답을 하는 과정에 있는 말씀 중 하나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게 지금 그 창신동 회관에 가셔서 이게 이 세 분이 대행사님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이렇게 물어서 대행사님을 이렇게 만나요. 요즘 문체를 보면 대종사님이 전부 다 뭐 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대종경 편수하면서 이제 미래를 봐서 모든 미래 스승의 입장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라니까 이게 하대칭이라고 하나 이게요. 스승이 이렇게 아랫사람한테 말하는 문체로 돼 있잖아요. 원래 대행사님 처음 본 사람한테 그렇게 말 안 해요. 그랬습니까? 이제 이렇게. 그리고 최소한 좀 알면 그러시오. 이렇게. 그런 문체 있잖아요. 그렇게 하죠. 아니, 막 하면 누가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 거 보면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신 거잖아요. 그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제자로 되고, 제자 중에서도 대종사님께서 그 은부모 시자녀라고 해가지고 거의 부모님 같이 여기는 제자, 이게 법의 부모님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할 땐 야무지게 뭐라 하고 그 자식 이렇게 옛날에 하듯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종사님도 그 사람들한테 하지요.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안 해요. 그 사람은 엄벌을 해도 그걸 보고 다른 사람이 경책을 하잖아요. 엄벌을 해도 서로 괜찮을 관계를 서로 만들어 놓고 엄벌을 하는 거지. 야, 내가 이제 법이 좀 있으니까 내가 와 이렇게 말해도 돼. 이건 착각이에요. 대행사님 그러신 분 아니에요. 대행사님 정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런 분 아니에요. 혹시 오해가 생기실까봐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을 쓸 때 이 문체를 어떻게 쓰냐가 참 고민. 저도 이걸 잘 해야 되는데 여기도 오류가 좀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이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서로 예로서 인사를 나눈 뒤, 이제 이분들이 서로 예로서 인사를 나눴어요. 먼저 소태산 대종사 세 부인들을 향하여 입을 열었다. 이제 세 부인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죠. 당신네들 같은 귀부인들이 이분들만 봐도 그 당대의 귀부인들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처럼 협착한 곳으로 나를 찾아왔는가?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렇게 말을 시작한 소태산 대종사는 계속 말씀을 이어갔다. 보아하니 무언가 원하는 바가 있어서 나를 찾아온 것 같으니 어디 한번 말씀들을 보십시오. 말씀들을 해보시라. 왜 저를 찾아왔는가? 그러나 내가 아는 바를 물어야 대답을 해주지 모르는 것을 물으면 대답을 해주지 못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대종사님이라고 모든 당신들이 생각하는 욕구를 나는 그런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그러니까 예수님 아니라고요. 예수님 같은 분을 찾아서 교당에 오면은 잘못 왔다는 얘기를 대종사님이 하는 거예요. 이건 위대한 말입니다. 다 내가 예수님 같은 거니까 나한테 와라. 이렇게 대종사님이 안 한단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은 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예수님 같은 그러한 걸 찾을 수 있어요. 근데 대종사님 처음부터 안 합니다. 여기 나와요. 자, 그러나 내가 아는 바를 물어야 대답을 해주지 모르는 것을 물으면 대답을 해주지 못합니다라고 말하고는, 자, 대종사님 재밌어요. 옆에 있는 대종사님께 가방을 들고 다니셨나 봐요. 그런 가방 있었나 봐요. 그 당시에 가방과 손에 들고 있던 염주를 가리키며 가령 내가 염주 깎는 법은 잘 알고 가방 만드는 법은 모르는데, 그렇죠. 대종사님 염주는 전산 때부터 그 대종사님이 만든 염주가 박물관에 있어요. 그 옛날에는 이렇게 나무 같은 거 이렇게 깎아가지고 이렇게 나무 크게 요만씩 여기 만들어가지고 구멍 뚫어가지고 이렇게 염주도 만들지 않습니까? 또 여러 가지로 만들잖아요. 근데 자, 당신네들이, 그러니까 이 오신 분 세 분들이 가방 만드는 법을 내게 묻는다면 내가 대답을 해줄 수 없을 것이고, 그러나 염주 깎는 법을 묻는다면 그것은 내가 잘 아는 것이니 가르쳐 줄 수 있을 것이요. 또한 나와 인연을 맺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만나서 말하는 말이에요.
어찌 생각하겠어요? 이런 것이. 이게 대종사님이 사실은 사실적 종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갑자기 와가지고 우리 자식 붙게 해주세요. 뭐 시험에 붙게 해주세요. 그런 인간의 욕구로서는 그런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요, 항상 교리와 교화는 딱 일치가 안 돼요. 교리적 가치를 현장에서는 오셔서 지금 마음에 지금 내 자식이 지금 시험에 붙었으면 좋겠는데 그걸 외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러나 그렇다고 교당에서 기도를 한다고 애가 붙고 엄마 정성 때문에 붙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또 아니 무가치한 것만도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교리적 가치로서는 이게 사실성이 있지만 그래서 교화에서는 그 사실성에 약간 유격이 있는 거예요. 유격. 그렇다고 너무 유격이 커버리면 이게 이제 곤란하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매정하게 교리적 가치로만 할 수도 없는 거고. 이게 이제 현실인데 대명사님이 근데 처음에 이런 얘기를 해요. 요 이야기가 어떤 뒤에 아마 또 나올 건데요.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도 나와요. 무엇을 원하면은 내가 해줄 수 없고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뒤에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요게 대종경에 보면 대종경 인도품 15장에 보면 이와 유사한 법설이 등장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대종사 영산에 계실 때 새로 입교한 교도 한 사람이 음식과 폐백을 갖추어 올리는지라 대종사 받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대가 이와 같이 예를 표하는 것은 감사하나 그대의 마음 여하에 따라서는 오늘의 정의가 후일에 변하기도 하나니 그대는 그 이치를 아는가. 그 사람이 살아보기를 어찌 공연히 변할 리가 있겠습니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그대의 구하는 마음 여하에 따라 좌우되나니 그대가 나를 상종하되 나를 이렇게 따르되 그 구하는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면 영구한 인연이 되려니와 만일 나에게 없는 것이면 우리의 사귐은 오래가지 못하리라. 영산에서도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구하는 것이 대종사님이 교당에서 가르치는 것을 진정으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아닌 것이 또 나도 꽤나 있나? 한번 살펴보셔서 이왕이면 대종사님이 줄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 대종사님 얘기입니다. 이분들 이렇게 처음 만나서 하는 이런 되게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재밌는 이야기가 있죠. 이제 이공주, 구타원님, 공주, 함께 보는 구슬. 그래서 세계가 함께 보는 구슬. 이게 본명 뜻이잖아요. 세계가 함께 본다. 나만 공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공적인 그 구슬이 되라. 대개 구슬이 공적으로 봅니까? 자기만 몰래 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구슬이 사적인 자기들만 자기끼리만 보고 자기끼리만 즐기고 하는 구슬이 되지 말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함께 볼 수 있는 구슬이라는 것은 공적 인물이 되라는 소리입니다. 이제 요것과 관계돼서 아주 재미있는 법설이죠. 이런 것도 법설이죠. 자, 이 책의 75쪽인데 제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주는 앞으로 어떤 큰 일을 하고 싶소? 그러니까 이때 나이가요. 이때 나이들이 대종사님하고 이공주 선진이 30대, 대종사님 30대 중후반이라면 이공주는 30대 초반. 와, 우리의 생각이 이런 본문 읽을 때 이렇게 노련하신 때를 보시면 안 돼요. 서울은 대종사님이 노련할 때에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언제? 처음 이렇게 30대 대종사를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제가 꿈에 한번 대종사님 꿈을 꿨는데 30대였어. 그래서 제 머릿속에 점하는 대종사님, 30대 대종사님, 칠판에다가 이렇게 판서를 하시는 대종사님인데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애를 딱 쓰시더라고요. 그 목소리를 제가 이게 이제 그건 상관없는 거잖아요. 내가 느끼는 거잖아요. 그 30대의 대종사님이 제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어요.
그건 느낌이 달라요. 자, 이런, 여 사진도 그래서 최대한 가까운 사진을 실어봤어요. 여기 74쪽에. 이공주 선지님도 이 젊을 때 모습인데, 눈빛이, 웬만한 분은 가서 힘들 것 같아. 이게 기가 다 죽을 정도의 눈빛이 계세요. 이런 분들이 이렇게 그 공간에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30대. 자, 물어봤죠. 공주가 가장 보람된다고 생각하는 일은 무엇이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게 이공주. 네, 저는 여학교 시절부터 1천만 조선 여성을 위하여 일해야겠다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조선 여성들은 남성들로부터 너무나 억눌려 삽니다. 야, 지금도 그러면 이때는 또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성 계몽운동을 하여 여성의 권리를 회복시켜 주고 싶습니다. 예. 여성 권리를 위해서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 요즘 말하면 여성학자나 여성운동 뭐 이런 걸 해보고 싶다는 거죠. 여성가족부 장관. 아, 그거 좋네. 뭐 유엔에서 뭐 여성 뭐 어떤 위원 뭐 이런 거. 그 참 좋은 생각이요. 대변사님 항상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 여성 해방을 위한 방법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았어. 어디 한번 들어봅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거예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 아니냐. 그러니까 이공주 말합니다. 구체적인 방법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제 인격을 갖춰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제 자신이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문학 박사가 된 뒤에 글을 써서 조선 사람들을 계몽시켜 볼까 했습니다. 문학 박사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서로 이제 좀 박사, 석사해서 박사 정도로 봐서 이제 그 공식적인 그게 생기죠. 아, 제가 요즘 학사거든요. 학사 출신이거든요. 아, 그리고 뒤에 우리 후배들은 전부 다 석박사더만요. 언제 한번 원광대학교에 뭐 이렇게 뭐 할 기회가 뭐 주어져 갖고도만 나중에 안 된대요. 내가 석사 이상은 따야 되더만요. 제한이 딱 그어져 버리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거죠. 박사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대종사님 말씀입니다. 한참 듣고 계시다. 천천히 말을 이어 말씀하시기를 이제 한참 듣고 이제 말씀하시죠. 이게 중요한. 문학 박사가 되어 1천만 조선 여성을 계몽시켜 보겠다는 공주의 생각도 크고 장한 생각이요. 긍정하셨죠? 그러나 1천만 여성이 많은 것 같으면서도 사실 전체 조선 국민에 비하면 적은 것이요. 더구나 수십억 세계 전체 인구에 비하면 작은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니 조선 국민 그것도 반을 달려서 1천만 여성을 위하여 헌신하겠다는 생각은 관견, 좁은 소견이라 더욱이 글을 써서 여성을 계몽시키겠다고 하나 그 글을 읽는 사람 또한 소수에 지나지 않을 것이니 이때는 더 그랬죠. 이때는 공주는 생각을 넓혀 도덕 박사가 되어 세계 전체 여성 나아가 세계 전체 인류를 제도하는 것이 좋지 않겠소. 이런 법설을 이 당대 대종사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건 대각자가 하시는 말이에요. 대각하시는 거. 여기서 도덕 박사라는 게 도덕은 지금 윤리도덕 말한 거 아니에요? 도덕은 요즘 번역을 하면 진리에 따라서 진리 그대로 구현하는 그런 뜻입니다. 아, 우리 대종경 인도품 1장이죠. 1장 2장에 도덕 나오지 않습니까? 도는 요즘 말하면 진리예요. 그것이 이렇게 드러나는, 발현되는 거. 그 작용, 그것이 덕이에요, 덕. 도의 능력, 도의 힘. 이게 덕이에요. 덕은 그러니까요, 말 얌전하게 한 것만 덕이 아니라, 덕이 있는 사람은요, 권력 있는 사람이 뭔 일을 좀 자기 마음대로 하려면 가서요, 욕을 할 수 있으면 그게 덕입니다. 너희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건 어느 때는 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도덕이라는 윤리적 규범에만 갖춰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가장 잘못하면 윤리적인 사람이 굉장히 그 덕 있는 사람으로 윤리적이죠. 덕 있는 사람이. 그러나 그것에만 갇히지는 않는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게 도덕 개념이 엄청 큰 거예요. 이게 대종사님 도덕이란 말을 많이 쓰죠.
자, 근데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대종사님께서 아까 같이 이런 쌍의 진리를 이런 대원 정각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국한을 터서 세상을 볼 수 있는 안목을 처음부터 심어준 거예요. 그렇다고서 문학 박사가 되지 말라는 소리를 한 게 아니에요. 이게 문학 박사라는 것에 한정돼 가지고 도덕 박사의 그 광대함을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이것도 이분법적으로 그러면 문학 박사 되지 말아요. 이렇게 이해하면 또 이게 대종사님 섭섭해요. 말을 그러면 위에서부터 아래도 해주고 아래서부터 위로도 해주고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또 해주고 오른쪽부터 왼쪽으로도 해주고 어떻게 그래요. 그러니까 징검다리만 툭툭툭툭 얘기해주면 나머지는 우리가 그걸 전후좌우로 이해를 할 수 있는 우리 공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타원님한테 처음부터 그 자리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서울에서 대종사님이 그 여성 지도자를 키웠는가가 중요해요. 최소한 포석이 있단 말이에요. 포석이. 국한을 첫째 튼 이런 쌍 그 자리에서 여성 지도자를 세웠던 겁니다. 이게 서울에서 하셨던 대종사님의 법문이에요. 그럴 수 있나? 우리 교당도 그래야 되고 성지순례를 가면은 창신동 회관에서 이 법문을 읽게 되면 내가 국한을 그래도 트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이런 게 필요하죠. 강자약자 진화상용법은 서울에서 정말 공식적으로 처음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 이 법문 중요하죠.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이 강자약자 진화상용법은 있으니까 너무 길어서 읽어보고 재밌는 것은 이 책 381조 경성에 있을 때 이러한 말을 들었다라고 해서 나오는데 이게 경성에서 들은 소리를 가지고 설법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내용에 보면은 약자가 강자가 되는 방식의 두 태도를 얘기를 하세요. 약자가 강자가 되는 방식으로. 경성에서 갑과 을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요즘도 갑을관계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어떠한 약자는 강자하고 관계도 잘 맺고 로비도 잘 맺고 막 해가지고 그러면서나 막 살아. 그런데 어떤 약자는 강자가 어떻게 예를 들어 사업으로 한다면은 어떤 가게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가게 운영을 해서 돈도 잘 벌고 자기 삶도 잘 해갈까 이걸 그 방식을 구체적으로 잘 배우는 거죠. 요즘 방송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가게가 망한 데를 어떤 분이 가가지고 다시 잘 해서 그 가게를 흥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면 되고 어떤 사람이 하면 안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자약자 진화상용법도 그와 비슷한 예를 들으면서 대종사님께서 약자가 강자되는 법설이 있어요. 우리 요즘 대종사님 이런 법설은 있는지도 몰라요. 서울에서 이 소리를 듣고 대종사님이 감각감상으로 법설을 하신 거예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서울에서 만들어진 법설. 메이드 인 서울. 그렇게 딴 데서는 못해. 이런 법설을 자부심을 가지고 읽어주실 필요가. 하나의 대종사님 서울에서 하신 법설이 또 봅시다. 그래도 많이 좀 보시는 게 좋으니까. 여기인데 이건 우리한테 필요한 급선무 발언장 발언한다고 하잖아요. 이 교재 84쪽에 보면 제가 쭉 읽어볼게요. 대종사 서울 계동에서 여러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계동이라면 이공주가 하겠죠. 계동에서 그대들이 나를 찾고 나를 따르면 나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어서 그러할 것이다. 처음에 제가 법문 소개하고 연관이 있죠. 그런데도 아까 말했잖아요. 염주 깎는 법과 가방 만드는 법 중에서 그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앉아서도 물을 줄도 모르고 배워갈 줄도 모르니 매우 답답하구나. 내 오늘은 그대들에게 급히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가르쳐 줄 터이니 제목은 급선무 발언장이라 쓰고
각자 사람한테 종이 하나씩 주고 급선무 발언장이라 쓰고 각자 소망을 써서 제출해보라. 이제 소망이 뭐냐. 그러니까 이제 쓰기 시작합니다. 민자연화 이공주 어머니 어서 견성성불하기 위하여 정력과 지혜를 얻기가 급한 소원입니다. 이성가 정도와 사도를 분별하고 죄복의 근원을 알기가 소원입니다. 성성원 모녀의 생활비 준비만 된다면 속세를 영원히 떠나 종사님 계신 곳으로 가서 수도 생활하기가 급한 소원입니다. 이처로 선악이 수천만 가지라 하오니 그 원인을 알아 악은 말고 선만 지키기가 급한 소원입니다. 이현공 번뇌망상을 버리고 정신 온전하기가 급한 소원입니다. 김삼매와 복지는 이치를 먼저 알기가 급한 소원입니다. 조정권 수양력을 얻어서 어서 성불하기가 급한 소원입니다. 이정원 죄 안 짓는 법과 복 짓는 법을 알기가 급한 소원입니다. 심오운 고 짓지 않는 법과 낙장만하는 법을 알기가 소원입니다. 김낙원 저도 낙장만하는 법을 알기가 급한 소원입니다. 그래서 본명이 낙원인가? 박공명선 모녀가 어서 같이 수양 공부하기가 급한 소원입니다. 자, 마지막 이공주 재생의세의 도를 어서 깨치기가 소원입니다. 이러고 나니까 대종사님께서 각자의 급선무의 발언장을 일일이 받아보시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대들의 발언장을 받아보니 말은 각각 다른 것 같으나 실상 그 내용에 있어서는 다 똑같은 발언이었다. 만일 한 사람이라도 급한 원이 부자가 되고 싶다든지 나한테 대종사님한테 와서 저 부자 되고 싶어요 말한다든지 무병장수가 소원이라든지 대종사님한테 제가 어떻게 이 일이야 있어요. 막 사람이 급하니까 대종사님이 가서 뒷육에 있는 호박잎 붙여라 하니까 막 그 배탈 같은 게 났고 막 그래. 그런 게 또 와서 오니까 급하니까 뭔가 그 병원에 가야지. 나한테 와서 이걸 묻냐. 근데 병원에 가는 건 이해를 하면서나 다른 것도 그렇게 합니다. 자, 또 봅시다. 자녀의 출세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던 등. 여기에 하나라도 걸리는 거 한번 보세요. 잘 보세요. 지금 여기 뭐가 걸렸는가? 보통 사람들이 무리한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하였다면 이것을 내가 어떻게 했습니다. 기도드린 건 괜찮은데 마치 이렇게 교당에 다니면 그런 것들이 뭐 대종사님이 해주는 것 같이 예수님이 막 해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라면 뭐 방법이 없죠. 그렇게 해준다는데 갈 수밖에 없죠. 나는 당장에 만족한 대답을 하여 줄 수가 없을 터인데 이런 거 물어보면 나는 만족한 대답을 대종사님 못합니다. 정말 사실적인 분입니다. 이래서 미래시대의 성자예요. 옛날에는 성자가 이러면 안 된다고 본 거예요. 뭔가 종교의 지도자고 하면은 일단 된다. 이제 그래 나만 믿어봐 다 돼. 근데 대종사님 처음부터 사실적으로 그런 건 아니다. 뭐라고 해요? 그런데 다양하게도 내가 능히 가르쳐 줄 수 있는 법을 아까 말한 내용이 내가 가르쳐 줄 수 있다는 법을 알기가 소원이라 하였으니 내 무슨 걱정이 있을 것인가. 내 그대들의 소원대로 가르쳐 주리니 오늘의 신성만 믿지 말라. 여기서 신성이 등장합니다. 무엇을 믿어요? 이게 신성인데 이 신성이 어떤 신성이냐고요. 대종사님께서 내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 신성이라고 해서 얼마나 큰 착각이 있습니까? 그냥 마치 신성 있으면 모든 것이 되는 것이냐. 여기 이렇게 안 돼 있잖아요. 대종사님이 아까 말했죠. 염주 깎는 법은 내가 가르쳐 줄 수 있으니까 염주 깎는 것에 그것은 나를 믿으면 내가 하겠다는 건데 대종사님이 마치 우리의 신성은요. 대종사님이 가방 만드는 것도 만들어줄 수 있다는 식으로 되는 면이 있어요. 그건 선천의 방식입니다. 후천의 방식은 분명히 대종사님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자, 또 제가 또 이런 얘기했다고 또 어디서 또 혼나요. 이게 잘못 어떻게 또 오해가 있든 어쩐 나 딱 그런 건 아닌데 또 뭐라 하셔요. 또 왜 또 그렇게 신성을 이렇게 또 건드려 갖고 또 그런 말 하냐고.
근데 이건 신성을 고민하셔야 돼요. 여기 나오냐, 법문 나오잖아요. 나오니까 스스로 잘 판단해 보시라. 읽어보세요. 아, 이런 신성을 내가.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마음 공부로, 그러니까 삼합 공부로 성불할 수 있다. 그 대종사님의 성불은 뭐냐면요, 3대력을 얻는 게 성불이에요.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 이건 내가 가르쳐 줄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자, 거의 막판인데, 그래도 이거 재밌는 얘기인데, 먹어야 할 경우에는 먹어야 한다. 이게 계문의 연고 조항하고 관계 있는 말인데, 이게 재밌는 얘기인데, 인자여나 이성과 김영신은 절에 공을 드리러 갈 때 의례 소복을 하고 다녔다. 옛날 대각사 다니셨어요. 대각사 있죠? 서울에 대각사. 이를 보고 서태단 대종사 말씀하셨다. 하얀 소복이 정결해 보이기는 하지만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많다. 이제부터는 회색 옷으로 바꿔 입어라. 이런 것도 고민해 봐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가 있어. 인자여나 이성과 김영신은 육류 음식을 먹지 않았다. 이게 절에 다니고 하시니까 살생 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소태단 대종사는 경우에 따라 육류를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행자가 계물을 청정히 하기 위하여 육류를 먹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앞으로는 평생을 자신 수행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이게 대명사 입장입니다. 수행한 만큼 중생제도 사업에 헌신해야 한다. 나무집을 방문했을 때 고기 반찬이 나왔다면 사정에 따라서는 그 정성을 봐서 먹어야 할 경우도 있을 것이다.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것에만 집착하면 세상 사람들과 잘 어울리기 어렵다. 잘 어울려야 교화를 잘할 수 있다. 부처님 앞에서 고기 먹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고기를 먹으면 죄 지는 일이 아닙니까요? 그 죄도 내가 대신 다 받을 것이니까 걱정 말고 먹어야 할 경우에는 먹어야 한다. 아무 데나 먹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절제하되 먹어야 할 건 먹어라. 자, 얼마 전에 우리 제 동창 교무가 지금 외국에 있는 교무가 이 번역에 어려운가 봐요. 연고 번역하기가 정말 너무 어려운 거예요. 설교를 해도 뭔가 대종사님 의도대로 설교를 하면 그 사람들이 띠우뚱하나 봐요. 그들 문화권에서 잘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연고 없이 술을 마시지 말몇 정도를 적당히 뭐라고 그러죠? 하여간 적당히 먹으라 하잖아. 그 말이 있는데 생각이 안 나네요, 갑자기. 근데 그 의미는 그 연고 없이 술을 마시지 말며에 어느 부분은 포함이 돼도 그걸 다 포섭할 수 없어요. 그 뜻을 다 담지 못한다고요. 그걸로는 이렇게 의미의 그 차이가 생겨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해봅시다. 내가 친한 친구가 여자친구를 사귀다가 차여가지고 애가 막 죽으려고 해. 막 술을 먹고 있어. 애가 혼자 막 술을 막 며칠씩 먹어갖고 애가 폐인이야. 남자들 그럴 때 있어요? 여기 계신 남편님들 20대 때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주 높아요. 아닌 척 하는데 맞지? 많아요. 그럴 때 만약 내가 친한 친구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누가 이거 말이지 이제 야 옆에 가만히만 있어. 그렇지만 그럴 때는 술을 상당히 같이 마실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마셔가지고 그 친구가 좀 더 정신을 차리고 그걸 통해서 그러면 술을 적당히 마시는 게 아니라 더 마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에 따라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대단히 그런 면까지 감안해 주는 평소에 아까 말한 대로 술을 절제하고 살지만 이 말은 절제하고 살으라는 말로 다 붙였습니다. 여기도 고기를 절제하고 있지만 어디를 갔어요. 그거 내가 만약 교화자라고 생각하면 먹어야 된다면 교화자가 아닌 사람한테는 수행이라도 열심히 해라고 해야겠네요. 근데 내가 교화를 좀 해야겠다 하면 먹을 땐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부처님도 고기를 드신 거죠. 부처님 생각해보세요. 저기 부처님이 탁 이렇게 마을에 걸어가시는데 어디 가서 이제 이렇게
공양을 받아요. 근데 그 집이 고기 수프를 내놨어요. 그러면 공양을 받을 때 고기는 다 빼라. 넌 어떻게 고기 넣어서 나를 주냐? 이럴 수는 없잖아요. 부처님 주시는 대로 다 먹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돌아가실 때 먹은 것이 상한 고기, 그 돼지고기 종류의 그 돼지고기 그러니까 수프 종류의 아마 그런 음식을 알고 있어요. 그거 먹고 돌아가시잖아요. 이제 해탈 너무 심하게 나신 것 같고 또 연세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하나만 좀. 부처님은 중생을 버리지 않는다. 이거 재밌는 말씀인데. 요 법설은 창신동 회관에서 하시는데, 대종사님이 이제 대종사님 삭발하셨죠? 삭발이라고 해야 돼. 머리를 그냥 삭발은 아니죠. 그냥, 대종사님 거의 보면 요즘 말하면 짧은 이부머리 정도지, 삭발은 아니죠. 그 삭발을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대종사님 삭발을? 이걸 꼭 불교의 출가성 같이 그걸 설명하는데, 착각도 이만 착각이 아니죠. 착각. 유감스럽게도요, 원불교 10상에서 변산 성지, 변산 제법상을 그림에 전부 삭발로 돼 있어요. 삭발. 대종사님 그때 머리, 이렇게 상투머리, 그 다음에 정자관, 이런 쓰신 머리. 그래서 제가 변산전이라는 책을 제가 써 있어요. 변산전. 거기 앞뒤로 그 대종사님 그 상투머리 쓴 거 이렇게 하고 정자관 쓴 것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요즘 합성 사진 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막 굉장히 고민해서 합성도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걸 했더니 우리 후배들이 그걸 오독해놨다고 잘못해놨다고 막 굉장히 그래서 내가 그 후배들도 뭘 할 일이 못 되는 그렇게 알고 살았으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 후배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가르친 사람들이 문제구나 생각이 들어서 이제 어떤 사람한테는 야 이건 이래서 하니까 내가 그 서문에다가 그렇게 주구장창 써놨는데 그러면 그 표지만 보고 서문도 안 읽어봤다는 소리인데 난 정말 아쉽다. 정말 아쉽다. 최소한 책을 보면 서문을 읽어줘야 그 사람이 어떤 의도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 밝혀있지 않냐. 그게 읽어보더만 제가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유사님 10상 청부 가면은 10상 그려져 있죠? 그 뒤에 부조라고 하죠? 성탑 뒤에. 그것도 대유사님 삭발로 되어 있지만 그걸 고쳐야 돼요. 역사적 사실을 오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런다 해도요. 반드시 바꿔야 될 것이 익산총부 건설을 하려고 하면서 그 포부로서 새로운 마음을 하기 위해서 이게 머리를 자르신 거예요. 삭발이 아니라 머리를 이렇게 깎으신 거예요. 완전히 이제. 이것은요, 그 당대 대종사님만 한 게 아니고요. 그 당대 개화파라고 하시는 사람들이 새롭게 개화라는 게 뭡니까? 구술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뭔가를 하자. 그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옛날 사진을 보면 한복 입고 삭발하신 사진 많이 나와요. 요즘 인터넷 쳐보면 자료가 좀 많이 나와요. 근데 이걸 가지고 대종사님이 마치 대종사님이 산속, 대종사님 하산했는데 무슨 또 산으로 가. 말이 안 맞잖아요. 그것도. 그렇잖아요? 이건 제가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전놨어요. 책에다 내가 써놨는데. 개벽의 삭발이다. 개벽의 의지를 품고, 그러니까 새로운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구속을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것을 하겠다고 하는 대종사님의 의지의 표현이지, 그게 무슨 스님들 출가원 같이 갖고 그런 식으로 이걸 분위기를 만들어 가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이니까 이제 불교를 주체적으로 수용하겠다는 것이지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의 삭발은 어찌 보면 우리가 개벽을 이루겠다는 정신개벽, 물질이 개벽되는 이 시대에 정신개벽을 하겠다는 소태산의 의지의 표현이 삭발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삭발을 하면은 저도 삭발을 한번 해봤는데 부지런해야 되더라고. 가지고 틈만 내면 이렇게 깎아야 돼.
안 그러면 조금 좀 안 좋다고 해요, 항상. 머리 좀 깎아라. 뭐 그런 소리 들어요. 아, 이거 삭발할 일이 아니다. 게을러가지고요, 제가. 안 돼. 삭발은 더 부지런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머리 깎고, 이 정도면 한 달은 가잖아요? 깎고 또 깎고, 그럼 탁 나한테 맞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이때, 이제 이발, 이렇게 옛날에 우리 바리깡이라고 했잖아요, 바리깡. 바리깡 있었나? 이발기계가 나와, 여기 이발기계. 그래서 이발 칼인가? 하여간 이발기계로 머리를 깎았다는 것을 보면은 깎았다는 말이 나온 것은 이 바리깡이 있었던 것 같아, 우리. 그 바리깡 다 연세 드신 분은 학교 갈 때 바리깡 해와서 아시잖아요. 잘못하면 이 찝히잖아요, 이렇게. 찝혀갖고 되게 아프잖아요. 근데 여기 김삼매화 아님께서 이 머리를 이제 여성분이가 많이 안 해보셨을 것 같아. 그러잖아요, 되게. 그러니까 잘 못 깎았나 봐. 그러면서 이제 깎으면 잘 안 되니까 뎁대로. 아니, 기계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변호사님이 다른 사람한테 이제 여기 보면 박대왕 님을 시켜서 이제 다시 깎았나 봐요. 이렇게. 그거, 아니? 네, 그러네요. 하여간 뭐 그런 내용이 쭉 나와. 하여간 그 내용을 쭉 해서 이게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다가 이발기기에 빗대 가지고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중간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13쪽입니다. 부처님은 선악간에 버리는 것 없이 다 이용할 줄 알지만은, 자, 이 말이 중요해요. 부처님은 그런다는 거예요. 중생들은 사람을 쓸 줄 모르므로 장점은 발견하지 못하고 단점만 드러나는 것이다. 이게요, 자,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런 것을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사은신앙 있죠? 사은이니까 은혜 생각하면 지금 은혜 느끼죠? 은. 좋은 거. 꼭 그런 것만 아니에요. 변호사님 은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론상 진리의 안목으로 보면 좋은 건 좋은 대로, 낮은 것, 그러니까 또 안 좋은 건 안 좋은 건대로 그것이 의미가 있다라는 게 은혜예요. 은사상이에요. 나한테 좋은 것은 은혜고 안 좋은 것은 은혜가 아니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쌍에 아까같이 국한이 없는 그 안목이 없는 사람은 없으면 은혜를 사실은 직면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은혜를 은혜다 하고 그것을 이렇게 대할 뿐이지 실제로 직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죠. 부처님은 일반적으로 부처님 할 때는 깨달은 분 이렇게 말하면 돼요. 깨달은 안목으로 보면 선악간에 버릴 것이 없이 다 이용할 줄 안다. 여기서 이용이란 말도 오염이 돼 있어요. 요즘 이용이라 한다면 뭐 남들 막 돌려먹고 막 그러잖아요. 이용은 그것이 그 뜻대로 이롭게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안 좋은, 자, 이게 설사 이 물컵인데 제가 물을 잘 먹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용하는 거죠. 이게 이용. 이거 이롭게 이게. 근데 우리가 만약 예를 들어서 이롭게 쓰지 않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여간 자기 생각에 따라 이렇게 못 쓰는 게 너무 많아요. 이게 사은은요, 기반돼 있어요. 사은이라고만 말해도 그 안에는 이런 쌍의 뜻이 거기에 깃들어 있는 거예요, 원래. 근데, 자, 지금 사은 얘기하려는 게 아니니까, 요런 안목이 사은을 아는데 중요한 법설이에요. 근데 우리가 중생은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은 나한테 좋으면 좋다고 그러고, 싫으면 이제 다 그냥 싫은 거야. 그러니까 사람을 봐도 여기 보면, 단점만 보이고, 장점은 보지도 못하고, 뭐 이런 거라고 나와있어. 그리고 그 뒤에 대운사님이 부연 설명을 해준 게 재밌는 게 나와요. 자, 읽어볼게요. 옛날에 서가세종께서 조다리와 같은 사람도, 그래서 이 법문에 조다리 많이 나옵니다. 이게, 인도말로, 하여간, 요즘 스타워즈 나올 때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게 이렇게 가서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악당 같은 걸로 나오고 그래요. 자, 크게 써 주셨으나 조다리는 부처님의 흉을 84,000가지로 보며 온갖 헌담을 다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부처님은 조다리는 나와 조금도 다름이 없는 자비로운 부처다.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사은할 때 이게 동포은이고 이게 법률은이에요. 자, 읽어볼게요. 아니 나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부처라 할 것이다. 당신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데 나는 극락에 편안히 앉아서 중생들에게 고해를 버리고 극락으로 오라고 지도하지만은 조다리는 지옥에 들어가 온갖 고초를 직접 받으며 모든 중생에게 자기처럼 죄를 지어 지옥에 떨어지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다. 모든 중생들은 조다리의 지옥고를 보고 겁을 내어 죄를 적게 지으니 나 이상으로 중생제도를 더 많이 한다고 하셨다. 만일 부처님 보고 조다리가 하는 일을 하라고 한다면 잘 못할 것이다. 이런 그 말씀이 나오는데, 요게 이제 요런 이런 말도 대종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대종사님의 안목으로 깨달음 이런 데도 안목으로 보면 우리는 그래서 사은신앙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거기에 반드시 지혜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사은신앙 한다는 것이 내가 대종사님 같이 세상을 사은으로 보는 안목을 넓히겠다는 공부심이 없으면 사은신앙은 접근이 안 돼. 이게 이제 참 난감해요. 지금까지 신앙은 내가 딱 합장만 하면은 그것이 응해줘야 되는데, 대종사님은 합장하겠다는 것은 공부심을 갖겠다는 소리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당에서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저한테 좋게 안 봐요. 살살 나가. 그러니까 또 교화를 하려면 또 합장만 하세요. 그러면 제가 어디서 꾸어서라도 갖다 듣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그렇게 잘 되겠습니까? 일단 붙잡아 놓는 거죠, 제가. 그러나 진짜는 이거예요. 이걸 달리 이제 대종사님 표현을 한다면 이 조다리도 부처다고 보는 생각이 이게 조다리가 이 하는 행동이가 법률은 정의는 실행하고 불의는 하지 말라는, 그러니까 보은은 할지언정 배은은 하지 말라는 이러한 것을 보여주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공부심을 가질 때 은혜가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가 이렇게 이렇게 생긴다는 겁니다. 이런 법설이요. 이런 법설이 서울에서 하셨어요. 제가 여기다 법설에서 91개를 붙여놨어요. 저도 장하지, 어떻게 다. 저도 장해, 이걸. 제가 이거 재판본이에요, 개정판이에요. 좀 법설이 보니까 빠져있는 거 있어가지고 했어. 또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이제 제가 이제 못할 내용이고. 여기 법설들을 여기 많이 해놨어요. 많이 읽어보셔서, 그리고 현장성 있잖아요. 이 법설 알면 그곳에 시간 냈을 때 한 번씩 가셔서 이 법설 들고 가서 거기서 한번 읽어보는. 그래서 기운이 대종사님이 나에게 오시네. 나에게 오시는구나. 나에게 오시는 게 대종사님 또 여기 성탑에서 기도드리는 마음을 하지. 좀 그러네, 말이. 근데 어쨌든 하여간 그것보다는 이 공회당이나 금강원이나 종법실이나 이런 데에서 그 법설로 나한테 오는 대종사님이기 바랍니다. 서울에서도 각 대종사님의 자취가 있는데 가셔가지고 이 법문을 다 읽으면 그렇잖아요. 여기에 저도 이걸 하면서 제 감각감상인데 깨우침의 법문으로 나에게 은혜의 깨우침의 울림으로 크게 이런 은혜의 법문으로 나에게 이렇게 그래서 법문순례를 해주시라고 당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오래도 문제여서 그래도 시간 40분까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